아무튼 위자료 5억을 청구했다?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3천만 원이 인용이 됐어요. 야, 3천만 원 받으려고 소송했겠냐? 그쵸? 예, 그쵸. 그래서 열받았다. 그래서 항소까지 하게 된 거죠. 항소심에서 이게 나온 게 2억이 나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건 또 새로운 되게 획기적인 또 뭔가 판결이 나와가지고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러분 배우자의 어떤 불륜 같은 거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나오는 위자료라는 액수가 많아봤자 우리가 항상 얼마라고 했죠? 보통은 3천. 위자료가 보통 3천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말이 되게 많았죠. 배우자의 이제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혼인관계 파탄이 됐는데, 뭐 그게 10년이든 20년 간에 최대치가 3천 이상 나오는 경우 많이 못 봤어요. 예. 3천 정도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뭐 법원의 각성이라 어쩌고저쩌고 맨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요즘에 나온 판결 중에서요, 확정된 판결인데, 부정행위 위자료가 2억이 나온 사건이 있었어. 일반인 사건인데. 이 법조계 입장에서 진짜 되게 획기적인 판결이에요. 네. 항상 뭐 3, 4천에 머물러 있던 위자료가 갑자기 2억이 왜 됐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2억이 나왔을까? 그쵸? 예. 이게요, 되게 특이한데 사안을 보면은요, 70년대에 결혼했던 부부인 거예요. 거의 뭐 40년 가까이 혼인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남편분이 첫 번째 이혼 소송을 부인한테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부인이 남편이 바람핀 유책 배우자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거부했거든요. 당연히 1심 기각, 그 다음에 2심 기각, 그 다음에 마지막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이 됐어요. 그게 총 몇 년 걸렸냐? 그게 총 7년이 걸렸단다. 처음에 1차 소송이 거의 뭐 2016년 12월에 시작됐으니까 2007년에 시작됐다고 해도 거의 2년 가까이 1심을 하고 2심, 3심도 합쳐서 4년 가까이 해가지고요. 거의 7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 2, 3심을 해가지고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 1차 소송이 드디어 마무리됐는데 이 남편이 굴하지 않고 2년 몇 개월 뒤에 2차 소송을 다시 또 제기를 해요. 이혼 소송을. 이제 또 나는 다투겠다 라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 라면서 또 2차 소송을 해서 또 상당 기간 또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그 2차 소송에서 1심에서는 또 이혼이 동일하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기각이 됐거든요. 근데 두 번째 소송의 2심에서는 드디어 이혼이 됐어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인데도 이혼이 성립이 됐어요. 우리가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나라는, 우리 법원은 이 이혼에 있어서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기해도 기각이 된다. 이혼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도 허용되는 경우가 크게 이제 대법원에서 3가지를 설치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의 어떤 태도를 보건데, 이것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이혼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보복이나 오기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된다. 하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유책 배우자, 유책은 있었어. 근데 이 유책 배우자가 너무나 그 가족들, 그 배우자나 자식들한테 이 유책성이 상쇄될 정도로 너무 보호나 배려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물론 자기가 잘못을 했어. 바람은 폈어. 바람은 펴서 집은 나가서 살고 있지만 가족들한테 일상을 살아가는데 교육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의식주에서 너무나 풍족하게 해준 거야. 이런 게 되게 오랫동안 기간이 됐다. 그러면은 그게 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거냐면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어. 그래서 한 20년 전에 유책이 있었어. 지금 혼인관계가 그냥 형해화된 거죠. 긴 세월이 흘러서 이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나 이 유책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흐릿해져. 그래서 이것에 경중, 책임을 따지는 게 무의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인용해준다라는 그런 대법원 기준이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그 3가지 중에서 하나에 해당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혼이 됐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10년이 걸렸어요. 이혼 소송이 1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혼이 되면서 재산 분할도 이루어지고 다 이제 끝났겠죠. 아이들은 다 성인이 됐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이 확정되고 나서 2년 있다가 이 아내분이 전 남편을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어요. 드디어.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었겠죠.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돼서 이혼을 시키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인관계의 주된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명확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는 이제 전 남편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혼이 됐으니까 난 이혼하기 싫었는데 나도 이제 드디어 위자료를 청구를 하겠다. 이거는 되게 여러분 되게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책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하면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아예 다른 거예요. 무책 배우자 책임 없는 나는 이혼을 거부했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이혼이 됐어. 어쩔 수 없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예, 후발적으로나마. 그래서 이제 위자료 청구 얼마 했을까요? 5억 했어요. 5억. 이혼 소송이 10년이 걸렸고 그 사이에 이혼 소송뿐만 아니고 이 할아버지가 각종 민사 소송을 엄청나게 제기를 한 거야. 할머니를 상대로, 배우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이 여러 개 좀 있었던 조금 재력이 있는 부부 같았어요. 뭐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나눌 재산도 많고 복잡하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내놔라, 뭐를 해라, 무슨 뭐 해라 하면서 쓸데없는 소송을 계속 지속을 하면서 할머니를 아내분을 괴롭힌 거였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혼 소송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위자료 5억을 청구했다?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일반적으로 보통에 인정되는 3천만 원이 인용이 됐어요. 야, 3천만 원 받으려고 소송했겠냐? 그쵸? 예, 그쵸. 그래서 이제 열받았다. 그래서 항소까지 하게 된 거죠. 항소심에서 이게 나온 게 2억이 나온 거예요. 이 10년 동안에 걸쳐서 이혼 소송,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각종 민사 소송을 다투는 것 자체가 아내 입장에서는, 무책 배우자인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고통이었을 것 같다. 그래서 장기간에 10년 동안의 이혼 소송에서 내가 혼인관계를 지키고자 이혼을 거부했는데 심지어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이것에 대한 충격도 되게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책 배우자인 할아버지가 10년이 넘는 이혼 소송 중에 부정행위를 다 계속했어. 그러면서 아내분한테 경제적인 원조를 1,000만 원 이상 받았어. 거기가 이제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월세가 많이 나오는, 월세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건데 그 월세 수익 중에서 상당 부분이 1,000만 원 정도 이상의 수익을 매달 남편한테, 이혼 소송을 청구한 남편한테 계속 지급을 한 거야. 근데 남편은 이성 문제를 일으키고, 그쵸? 맘대로 망나니처럼 산 거겠죠. 예.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재판부에서 안 좋게 봤다 이거죠. 이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유책 배우자가 가져간 재산분할 자체가 100억이 넘었어. 그 점이 엄청나게 고려가 된 거겠죠. 그쵸? 일반적으로 작은 금액에서 뭐 2, 3억 갖고 싸우는 재산분할 자체가 그렇게 작은 금액인데 위자료가 그렇게 크게 나올 리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기대하게 되겠죠. 사실은 부정행위 따른, 이혼에 따른 위자료라는 것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10년, 20년 전, 30년 전 수준에 똑같이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 이런 게 다 고려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죠? 네. 막 이제 사람들이 빡빡해지는데 위자료는 10년, 15년, 20년 전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계속 질타를 하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그래서 드디어 법원에서 이런 점을 각성을 해서 법원 안에서 손해배상 소송 커뮤니티라는 거를 설치를 했대요. 법률신문에 나왔는데요. 그 구체적인 실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판사들이 각성하고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위자료를 다른 기준으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결국에는 증액시키는 과정에 있어서의 노력들을 이제 해보겠다. 이제라도 좀 해라. 그런 거겠죠. 예. 오늘은 위자료가 2억 원 나온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